찰컥. 밤의 정적 속에 마저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마치 녹슨 문을 누군가가 조용히 잠그는 소리처럼.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그 문은 집의 문이 아니라 한 남자의 마지막 생의 문이었다는 것을. 선물의 날씨가 다시 차가워졌다. 외곽이 한 누린누란 병원, 오래된 잎지 찐적에 붙어있던 작은 종이 한 장이 달아내 날려 떨어졌다. 진실, 편견 80세. 그녀의 아치는 사망. 가족 없음. 꽃도 없고 흰 촛불도 없고 심지어 눈물 한 방울도 없었다. 그리고 차갑고 초라한 단탄방 한 구석, 낡고래진 노트 한 권이 발견되었다. 그 안에는 그가 남긴 마지막 흔적이 있었다. 죽음이 두렵진 않다. 다만 평생을 살았지만 단 한 번도 진짜로 살아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 슬플 뿐이다.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80세 노인의 죽음이 뭐 그리 특별하냐고.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 낡은 노트를 발견한 사람은 30년 넘게 노인과 함께한 한 조용한 노과 전문이었다. 그는 책을 써서 유명해지고 싶은 사람도 아니었고 이야기를 들려줘서 중레수를 얻으려는 사람도 아니었다. 단지 그는 자신의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느껴온 것들을 누군가는 꼭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뿐이다. 그가 말한다. 큰가의 마지막 순간들. 말없이 외치는 내 마른 눈동자들. 그 안에 담긴 진실을. 그리고 정말 이상한 건 그가 만난 고의 무된 노인들. 그자는 가난하든 외롭된 자식이 많든 죽음을 앞두고 고통으로 남긴 말이었다. 조민덩을 잃지 않았더라면 무엇이 너무 늦어버린 건가? 그 질문은 이 이야기의 마지막까지 당신을 따라다닐 것이다. 교수님 태적 오랜 시간 노인들과 함께하면서 얻은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인가요? 한명문대 학생이 거의 긴 가면잔에서 물었다. 노인학 전문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가장 큰 교훈이다. 그건 말이죠.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에 너무 늦은 나이를 기다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남는 건 오직 큰 것뿐이니까요. 그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시선을 멀리 두며 오래된 노트를 천천히 펼쳤다. 그 안엔 짧은 목록이 적혀 있었다. 70세 이전에 꼭 알아야 할 7가지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흠이한다. 하지만 그는 서둘러 읽지 않았다. 대신 또 하나의 이야기를 꺼냈다. 전차는 끝자리에 앉은 노인은 태진 양복을 입고 조용히 동전을 하나씩 세고 있었다. 우유 한 병을 사지 위해 꼭 맞는 두뇌를 만들지 위해서였다. 그 옆자리에는 명품 가방을 아는 청년이 앉아 있었다. 이번 단 월급이 오르지 않았다며 세상 권고라다는 듯 푸념을 쏟아내고 있었다. 어느 날 진료실에서 노의학 전문의는 서인숙 74세이라는 할머니를 만났다. 하지만 그녀는 정이 있어서 온 것이 아니었다. 그녀에겐 더 이상 갈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눈은 허금을 헤매고 있었고 손은 따내며 작은 비닐 봉지를 꽉 움켜쥐고 있었다.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 잠긴 통장 하나. 그리고 극히 써내려간 네모지 한 장. 엄마, 우리가 엄마를 요양원에 모시기로 했어요. 그곳이 엄마에게 더 좋은 보살핌을 줄 수 있을 거예요. 놀랍게도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우리 애는 천착해요. 의사 선생님. 저를 더 잘 돌봐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녀는 마치 스스로를 친한에 빠뜨리듯 그렇게 말했다. 그러나 의사가 조용히 물었다. 자녀와 함께 따뜻한 밥을 마지막으로 먹은 건 언제인가요? 그녀는 침묵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다. 아마 내가 집을 팔던 날쯤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노부를 제비하기 위한 최고의 무기라 믿었던 돈은 때로는 가장 무서운 족쇄가 되어 돌아온다. 미래를 위해 아껴라는 말.
그게 제때에 제대로 쓰이지 않으면 결국 남이 쓰는 유산이군. 정작 자신은 절약이라는 이른의 고통 속에서 천천히 시들어간다. 의사는 비록 짙다. 당신이 70세라면 남은 시간이 10년뿐이라 생각하고 돈을 쓰지요. 왜냐면 어쩌면 문연 닫지 않아놨을 수도 있으니까요. 약통을 열어야 하는 순간이 문기 전에 문을 열고 골문에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선주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아도 주말에 따뜻한 커피 한 잔쯤은 즐길 수 있어야 한다. 돈은 삶을 일에 쓰이지 않는다면 결국 아무 의미 없는 종이에 불과하다. 사람들이 잘 말하지 않는 진실 하나. 젊을 때 돈을 쓰는 건 선택이지만 나이 들면 돈을 쓰는 건 치료다. 맛있는 한 끼는 단순한 포만감이 아니다. 내 감각에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다. 열애는 사진을 찍기 위해서가 아니다. 잠들어가던 기억을 찌우고 한역을 잃은 내 세포를 다시 자극하는 시간이다. 하지만 이 사내는 노인들에게 친독하고 아끼고 양보하라고 가르친다. 마치 더운 물에 사는 것이 죄인 것처럼. 누군가 이렇게 묻는다. 70이 넘었는데 왜 예쁘게 차를 입고 여행 다니고 바에도 가시나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단순하다. 난 지금 살고 있으니까요. 죽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요. 그 노인이 진짜로 늙었다는 순간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어떤 종소리도 없었다. 선명한 전개도 없었다. 그저 어느 날 아침 그는 눈을 떴고 그리고 깨달았다. 이불 밖으로 나갈 기회조차 없구나. 기관 이야기는 최난식 시인 71세로부터 시작된다. 그는 한때 유능한 기문이었다. 알솜씨가 뛰어났고 옷차림도 깔끔하며 누구나 존경하는 리더였다. 퇴직할 때는 선대한 한숨에도 열렸다. 누구가 말했다. 이제부터는 여유로운 노년을 만끽하실 겁니다. 하지만 다는 선지용을 후 그는 중증 우울증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담당 의사가 물었다. 언제부터 스스로 늙었다고 느끼셨나요? 그는 쓴웃음을 지었다. 글쎄요. 아무도 제 이메일을 기다리지 않게 된 날부터인 것 같네요. 40년 동안 최 씨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면도를 하고 셔츠를 입고 전화를 걸고 거래처를 만나고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왔다. 그러나 퇴직과 동시에 그의 모든 일상이 멈췄다. 이제 더는 누구도 그에게 전화를 걸지 않는다. 누구도 그의 조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누구도 그가 멋지게 차려입기를 기대하지 않는다. 처연한 그런 삶이 오히려 가벼웠다. 하지만 하루, 이틀, 그는 점점 노트북 기내건호를 읽고 날짜를 읽고 그리고 마침내 자신이 누구였는지도 잊어버리기 시작했다. 자는 시간이 늘어나고 그러다 이젠 자취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잠을 따져들었다. 70세 두뇌의 씁쓸한 진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 하나. 뇌는 근육과 같다. 쓰지 않으면 점점 위축된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노년의 인재 저하는 정 때문이 아니라 멈춤에선 시작된다는 것이다. 개화의 멈춤. 움직임의 멈춤. 스스로 생각하려는 노력의 멈춤. 심지어 오늘 뭘 먹었는지 적는 작은 습관까지도 멈췄을 때 그제야 우리는 정말로 안으로만 닫힌 채 살아가게 된다. 의사는 예지전에 이렇게 적었다. 우리는 환자의 기억력 저하를 약으로 고치려 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들에게 필요한 건 약이 아니라 아침 산책을 함께 하자는 초대 한마디였다. 70세의 어느 노인이 병원에 전화를 걸어왔다. 그는 한때 뛰어난 엔지니어였다. 의사 선생님, 저 태블릿을 사서 그림을 배워볼까 하는데요. 아니면 나이도 있고 그냥 안 하는 게 낫겠죠?
의사는 당장 지닥하지 않았다. 며칠 후 그는 노인에게 그린 한 장을 보냈다. 직접 손으로 그린 그림이었다. 천박한 농안이 달아보는 노인의 뒷모습. 작은 반 안에 꼴로 앉아있는 모습. 그 아래엔 짧은 글귀가 적혀 있었다. 늦는다는 건 문이 다 열려 있어도 더 이상 그 문을 나설 용기가 없어지는 것. 그 다음 중 노인은 경운으로 다시 찾아왔다. 손에는 새하얀 크레카스 잔자가 들려 있었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나는 재우기를 멈췄기 때문에 늙었다고 하고 싶진 않아. 쿵지라는 건 발소리가 없다. 그것은 문을 두드리지도 않고 소리치지도 않는다. 다만 어느 날부터인가 조용히 당신 안의 가구를 하나씩 정리해 나간다. 그리고 결국 당신 안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어느 가을 아침 노이자 전문의는 칸톤의 전화를 받았다. 10년 전 진료했던 환자의 아들이었다. 아버지는 건강하세요. 병도 없고요. 그런데 요즘 좀 이상해요. 아무도 만나려고 하지 않고 집 밖에도 안 나가고 심지어 저녁이 되어도 불도 안 켜요. 뭘 물어봐도 고개만 젓고요. 병은 없는데 마치 예전에 끝난 사람처럼 보여요. 의사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 노인은 지금 약이 필요한 게 아니었다. 살아갈 이유가 필요했다. 우리는 도통, 암, 신장질환, 뇌졸중 같은 병을 가장 무서워한다. 그것들은 눈에 보이고 명확하니까. 하지만 70대 이후 가장 조용히 사람을 무너뜨리는 건 어쩌면 병이 아니라 사나들한 흥미를 잃는 것이다. 잘 들여다보자. 대화를 피하고 울치를거리고 읍 고르는 걸 귀찮아하고 뭐든 좋아요. 아무거나 먹어요. 사는 대로 살죠 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은 우울한 게 아니라 텅빈 것이다. 영혼은 한 번에 죽지 않는다. 큰 일을 잃을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조용히 사라져 간다. 작은 이야기 그리고 숨겨진 반전. 의사는 또 다른 환자를 떠올렸다. 고연자 73세 부고 교사였던 할머니. 난초를 돌보며 시를 쓰고 책을 읽는 걸 좋아하던 분이었다.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난초가 키면 뭐해요. 보는 사람도 없는다. 책은 그냥 글자일 뿐이죠. 읽어서 뭘 하나요?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의 직접 써온 시집을 모두 불태워버렸다. 아무도 말릴 수 없었다. 그녀는 메모지에 이렇게 적어 남겼다. 가끔은 소리내어 물고 싶어요. 그런데 들을 사람이 없을까 봐 무서워요. 사람들은 단지 그녀가 슬퍼한다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녀는 이미 싸우기를 멈춘 선티였다. 식사를 거르고 스스로를 돌보지 않고 일상을 놓아버리고 그리고 의사의 예감대로 3개월 후 병을 얻었다. 노실에서가 아니라 마음이 먼저 신을 내려놓았기 때문이었다. 노인 전론의 30년의 전론. 나는 예전에 사람이 늙는 이유가 네 약해져서라고 믿었다. 하지만 수몇 년의 환자를 만나고 나서야 깨달았다. 그들은 의지가 먼저 무너졌을 때 늙어갔다. 실식세라도 등산을 할 수 있고 그림을 배울 수 있고 악기를 기칠 수 있고 다시 살아나고 다시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62세라도 뭘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그저 주저앉을 수도 있다. 의지는 사나 마지막 반전될지다. 그 끈이 끊어지는 순간 약도 치료도 의사도 단지 전시될 뿐이다.
그녀는 석연이 물든 후 조용히 무대에 올랐다. 노란 조명이 뒷발을 비추고 딸리는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오늘이 청운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는 거며 어쩌면 나지막이 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오늘만큼은 말하지 못한 꿈을 안고 죽고 싶지 않아요. 그녀의 이름은 양미자, 72살. 평생의 남편을 돌보고 자식을 키우는 데 바쳤다. 젊은 시절 가수가 되고 싶다는 꿈이 있었지만 이제는 늘 그녀의 손을 끌어당겼다. 남편은 말했다. 꿈은 무슨 꿈이야? 밥부터 친정. 자식들은 말했다. 이 나이에 뭘 하겠다고요, 엄마. 그냥 손주나 좀 봐요. 그래서 그녀는 무심단 가까이 순하게 그렇게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정원에서 들은 말. 양 선생님. 앞으로 선교를 안 할? 목소리를 완전히 잃을 수도 있어요. 심각한 점 때문은 아니었다. 목소리를 너무 오랫동안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서 성대가 큐라되기 시작한 것이었다. 노인인데 목소리로 뭘 하겠어?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지만 양미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구청 문화센터의 선악터실에 나타났다. 손은 딴이고 숨은 가빴다. 하지만 눈동자에는 기상가리 난지 또렷한 빛이 있었다. 잔잔하지만 짙은 단전. 선지웅을 후 노인복지센터에서 열린 작은 행사에서 양미자 씨는 마지막 순서로 무대에 올랐다. 프랑스 고전가요 한 곡을 부르겠다고 했다. 천만 가대에 지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신 목소리에 딸리는 음정 속에서도 그녀의 노래는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렸다.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렸고 갇힌 반 친구들은 모두 일어나 박수를 보냈다. 그런데 무대 뒤에 커튼덤으로 돌아온 양미자 씨는 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다. 설레 때문이 아니었다. 처음으로 누구를 위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했기 때문이다. 진짜 70세의 의미. 70세는 신주가 아니다. 그건 마지막 길이다. 진짜 나답게 살아볼 수 있는 눈치 보지 않고 치지나 짊어지지 않고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되는 시간. 70세는 더 이상 남의 꿈을 대신 책임질 필요 없는 낭입니다. 이제 아무도 당신은 길해야 해요 라고 말하지 않는다. 누구도 당신이 천하야족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남은 시간이 무년이든 기년이든 6개월뿐이든 그건 당신이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건 체벌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일지도 모른다. 의사가 말하지 않는 진실 하나. 노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진짜 나였던 적 없이 잊혀지는 것을 더 두려워하죠. 평생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며느리로 살아왔던 사람은 죽는 순간까지 자신의 이름을 남기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70세는 뜻이 아니라 선언이다. 지금부터 나는 내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같이 뒤찬 의자에 앉아 있었다. 신부가 무대 위에서 수상소감을 말하며 박수를 받는 모습을 바라보며 아무도 몰랐다. 그녀가 지돈 맺고 있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묻고 있다는 것을. 나는 너무 편분하게 살아버린 걸까? 그녀의 이름은 신정자. 올해 76세. 평생 순하고 조용한 삶을 살아왔다. 두드러지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눈에 띄게 못난 것도 아니었다. 가난하지도 않았지만 그다였던 적도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등학교 동창의 이름이 텔레비전에 나왔다.
2024년 올해의 시니어 롤모델로 선정되었다는 소식. 사람들은 말했다. 와, 정말 대단하다. 나이 들어도 저렇게 멋질 수 있구나. 신경자 씨는 질투하지 않았다. 다만 자신이 너무 흐릿해 보였다. 그 흐릿함은 그녀가 수십 년간 어렵게 지켜온 자존감을 조용히 갉아먹기 시작했다. 조용히 사랑을 무너뜨리는 기조라는 감정. 젊었을 땐 누가 좋은 대학 갔는지, 누가 더 잘생긴 사람과 결혼했는지를 기조한다. 신년이 들면 집 크지, 자식의 성적, 자동차의 브랜드를 기조한다. 그리고 70이 넘으면 이제 농후 자체를 기조한다. 저 사람은 아직도 여행 다니는데 나는 왜 문과지? 저 어르신은 골프도 치고 친구도 많은데 나는 왜 밥만 차리고 살까? 사람들은 아직도 선하며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피곤할까? 노인의 기조는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만큼 더 깊이 파고든다. 왜냐하면 그 나이쯤 되면 더 이상 하늘한 꿈을 꾸지 않기 때문이다. 그저 내 인생 혹시 아무 의미 없었던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만이 남는다. 노이학 전문의의 한 줄 얘기. 82세 할아버지가 우울증으로 진료를 받으러 왔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다. 내 사진은 한 번도 SNS에 올린 적이 없다는 자기감. 그는 말했다. 우리 애들이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나 봐요. 내 모습이 자라날 만큼 멋지지 않아져요. 우리는 이렇게 노인이 되어도 여전히 타인의 시선에 갇혀 있다. 삶의 진짜 철학, 각자의 리듬. 어떤 사람은 80에 꽃을 키운다. 어떤 사람은 40에 긴이 시든다. 남과 나를 기조하는 건 스스로의 가치를 가장 빠르게 잃은 방법이다. 우리는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하지 않았다. 같은 상처도, 같은 지역도 없다. 그러니 같은 속도로, 같은 방식으로 나해질 필요도 없다. 영화 같은 단전 하나, 여의도 할머니 시인. 여의도 공원 근처에 매일 산책을 다니는 한 할머니가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말 없는 할머니라 불렀다. 그녀는 누구와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혼자 걷기만 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그녀는 걸을 때마다 속으로 자신의 시를 읽고 있었다는 것을. 그러던 어느 날 선착전 쓰러져 세상을 떠났고 그녀의 단을 정리하던 비옷은 손낙현이 넘는 손글씨에 시를 발전했다. 그녀가 시인이었다는 사실을 동네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다. 그녀의 시를 읽어본 사람도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다. 그녀의 삶은 절대 편변하지 않았다. 아무도 보지 않았다고 해서 당신이 빛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다. 그 노인은 오래된 아파트 산층에 혼자 살고 있었다. 매일 아침 누구와 약속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가지런히 빗고 잘 다린 셔츠를 입고 따뜻한 차 한 잔을 준비한 뒤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사람들이 물었다. 누굴 기다리세요?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오늘의 나를 기다립니다. 그의 이름은 장대호, 78살. 자식도 없고 친구도 없다. 누구도 그를 찾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상하게 그는 외롭지 않았다. 그에겐 습관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침마다 그는 재단을 닦고 유리를 닦고 예지전에 한 줄을 접는다. 웅후가 된단 정확히 37분 동안 공문을 걷는다. 단 1분도 버금나지 않는다. 밤에는 낡은 책 한 권을 읽고 클래식 음악을 듣고
밤 9시 정각에 잠자리에 든다. 의사가 물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 왜 이렇게 찬찬하게 자지나? 그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나이질수록 알게 됩니다. 지식 없는 삶에는 나라는 존재도 사라진다는 거요. 조용한 노년의 붕괴 거대한 충격이 아니라 사소한 포기에서 시작된다. 오늘은 외출하지 않고 내일은 침대를 정리하지 않고 그 다음 날은 찜기를 거르고 그 다음 주에는 날짜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그리고 언젠가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잃는다. 사람은 거대한 슬픔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 아무렇지 않은 척 지나친 작은 풍기 천돈이 쌓여 조용히 무너진다. 의사의 예지 중 한 장. 기억을 모두 잃어버린 할머니가 계셨다. 이름도 자식도 시간도 다 잊었지만 매일 밤은 묵되게 커버를 정성껏 접었다. 그건 40년 동안 묵매진 습관이었다. 그걸 본 순간 의사는 이렇게 깨달았다. 습관은 내가 나에게 남기는 마지막 유산이다. 아주 작은 습관 하나가 노년의 모든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다. 아침마다 따뜻한 물 한 잔 차의 순환의 시작이 된다. 작은 노트에 생각을 적는 것 머릿속의 혼란을 정리한다. 보물 앞에서 한마디. 오늘도 살아있구나. 마음에 불을 붙이는 주문이 된다. 이 모든 게 사소해 보이지만 바로 그런 것들이 영원히 썩질한 채 지켜주는 마지막 방어선이다. 조용한 반전, 그리고 한 커다의 은융. 비가 오는 어느 날 장씨는 평소처럼 공원 산책을 나가지 않았다. 이웃이 걱정되어 문을 두드렸다. 발인이 드는 건강했다. 하지만 트위걸 위에 넘어진 찻잔이 놓여 있었다. 이웃이 물었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는 조용히 말했다. 오늘 아침 차를 안 끓이기로 했어요.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주전자를 내려놨는데 그 순간 마치 내 이도가 사라진 것 같았어요. 그는 다시 주전자를 올렸다. 그리고 편자처럼 차를 끓였다. 왜냐하면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조용히 무너지는 것이 더 무서웠기 때문이다. 그녀의 이름은 주문실, 올해 81살. 평생의 남편과 자식, 이해와 체면, 그리고 나는 시선 속에서 살아왔다. 60대엔 아픈 남편을 돌보고 70대엔 손주를 키웠다. 그리고 78세가 되어 사형부로 혼자 살게 되었을까? 그제야 깨달았다. 나는 누구였을까? 어느 날 의사가 물었다. 만약 30살로 다시 돌아간다면 무엇을 해보고 싶으세요? 그녀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다시 살고 싶진 않아요. 그냥 전념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한 단쯤 살아보고 싶어요. 놓아주는 것 품기가 아니라 해반이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렇게 되어왔다. 이래야 쓸모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젊어 보여야 가치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고 유능하고 일용하고 오래도록 젊어 보여야 누군가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 그 모든 노력이 불필요해지는 시간이 온다. 노년은 끝이 아니라 철학이다. 스스로에게 쉬어도 된다고 허락하는 시간. 몰라도 괜찮다고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고 자신에게 말할 수 있는 시간. 진명하지 않아도 되는 삶이 가장 내면이 자유로운 삶이다. 작지만 깊은 반전. 조은실 씨는 한때 초등학교 교사였다. 늘 엄격했고 규칙적이었고 문본적이었다. 아이들이 잘못하면 홀로 100번씩 수딜했던 선생님이었다. 어느 날 공원을 산책하던 중 한 여성이 다가왔다. 혹시 조 선생님 맞으세요?
저 선생님 제자였어요. 조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 잘 기억은 안 나네요. 그녀는 손을 꾹 잡고 말했다. 오래된 선생님이 참 싫었어요. 그런데 제가 조사가 되어보니 그제야 알았어요. 사연의 가치는 사연받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을 남겼는가에 있다는 거요. 그걸 선생님 덕분에 배웠어요. 조은실 씨는 그 말을 듣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감동 때문이 아니었다. 첫눈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다. 기억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낯설어서였다. 의사의 기록 중 한 문장. 나는 노인들이 점점 잊혀질까봐 두려움에 떠는 모습을 본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서단처럼 나에 들어간다. 소리 없이 드러나 마지막까지 눈부시게. 그들은 무대도 칭찬도 완벽한 이미지도 필요 없다. 그저 자신 안에서 이미 충분함을 찾았기 때문이다. 놓아준다는 건 잃은 게 아니라 돌아가는 것이다. 역할을 놓아야 마음이 가볍다. 기내지를 놓아야 숨을 쉴 수 있다. 저거를 놓아야 지금을 온전히 살 수 있다.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 비로소 진짜 나로 존재할 수 있다. 젊은이는 꿈으로 살고 노인은 기억으로 살고 차지난 지금 이 순간에 의식하는 사람만이 살아있는 사람으로 산다. 내가 숨 쉬고 있음을, 살아 있음을, 그리고 웃고 있음을 온전히 느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삶이다. 그의 이름은 남석진, 올해 84살. 그는 평생 한 번도 멈춰본 적이 없다. 일을 위해, 가족을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쌓아왔다. 심지어 요양원에 들어가서도 그는 감산선복의 CD를 차고 지레투를 놓지 않았으며 주머니에는 내 볼펜 한 자루를 넣어 다녔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멈췄다. 예고도 없었다. 고통도 없었다. 작별 인사도 없었다. 그저 마침내 받아들인이라는 문을 조용히 통과한 것이었다. 첫 번째 문, 받아들인. 80세가 되면 더 이상 누군가가 당신에게 무언가를 증명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누구도 당신인 세상을 가꾸기를 지딜하지 않는다. 심지어 낮잠을 자도 누구 하나 뭐라 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바로 그때 사람들은 처음으로 자신을 또렷하게 보기 시작한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포기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나는 충분히 많은 폭풍을 지나왔다. 이제는 조용히 멈추기로 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더 이상 흰머리가 부끄럽지 않고 걸음이 느려도 괜찮고 기억이 흐릿지도 불안하지 않다. 이제 남은 건 이름 붙이기 어려운 묘한 평온함뿐. 두 번째 문, 사라진. 여기서부터가 가장 어렵다. 죽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잊혀질까 봐 두렵기 때문이다. 아무도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오래된 사진을 보는 사람조차 없다면, 당신의 기억이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진다면, 우리는 끝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채 끝나는 것이다. 그러나 노예작 전문의는 이렇게 적었다. 어떤 사람은 촛불처럼 세상을 떠난다. 아무도 그 빛을 기억하지 않지만 그 촛불은 분명 던 안에 달치고 있었다. 그걸로 충분하다. 감정의 간잔 마지막 숨결처럼 가볍게
남석진 씨가 세잔을 떠나기 몇 년 전 그는 아들에게 생일 카드 한 장을 썼다. 그러나 그 카드는 끝내 보내지 않았다. 그 안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만약 언젠가 내 인생이 의미 없게 느껴진다면 아버지는 내가 처음으로 고열 후 깊이 잠든 모습을 봤던 나를 기억이라. 그것만으로도 내 인생은 존재할 이유가 충분했단다. 그 편지는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발전되었다. 우리 아버지는 변도 대단한 걸 한 게 없다. 고 말하던 아들은 그날 밤 조용히 무혈했다. 남석진 씨는 사라졌다. 그러나 결코 잊혀지지 않았다. 노년이란 끝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을 준비라는 시간. 더 이상 산을 오를 힘은 없을지 모른다. 두꺼운 책을 읽을 집중력도 없을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음악을 들을 수 있고 햇살이 마루에 스며드는 걸 바라볼 수 있고 속으로 이렇게 속삭일 수 있다. 나는 아직 여기 있어. 세잔을 느낄 수 있을 만큼은 충분히. 그녀는 지나친 나루에 홀로 앉아 가짜는 딱 한 조각을 손에 쥐고 있었다. 햇살은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었고 주변엔 아무 소리도 없었다. 음악도 없고 말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어떤 사교보다 깊었고 어떤 독정보다 조용했다. 그녀의 이름은 깃스님, 올해 87. 유명하지도 않고 학발도 없고 자라날 만한 이력도 없다. 하지만 그녀를 만난 사람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한다. 그분은 기사단의 마음이 가벼워지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물었다. 어떻게 그렇게 오래 건강하게 사셨나요? 그녀는 대답했다. 눈 감을 때 가지고 갈 수 없는 건 애초에 물에 들고 있지 않아요. 그러고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예전엔 며느리를 미워했는데 이제는 안쓰럽더라. 선마였던 세월이 아까웠지만 지금은 남아있는 것만으로도 고마워. 인정을 갈망했지만 지금은 미역국이 마시면 그걸로 충분해. 행동만 감정이 아니라 기술이다. 우리는 이렇게 되어왔다. 행복이란 큰 것을 이루었을 때 오는 감정이라고. 하지만 산이 길어질수록 깨닫게 된다. 행복은 아무 이유 없이 작은 것 하나를 온전히 즐길 줄 아는 능력이다. 따뜻한 차 한 잔, 서리 하나 큰 아침, 비가 딱 꽂힐 때 오는 지적, 선주의 무슨 소리, 선영 내 이름을 잊었다 해도, 그리고 무엇보다 더 이상 강한 척하지 않아도 되는 하루. 아주 조용한 간장 마음에 생긴 작지만 깊은 진연. 어느 늦가을 잭스님 씨는 오래된 나무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엔 작은 천자가 하나 있었다. 그 속에는 누가 보면 아무 쓸모 없는 것들이 담겨 있었다. 스디 바랜 리본 하나, 오래된 생일 카드 한 장, 감사합니다라고 적힌 조약돌 하나. 선교가 물었다. 할머니, 이런 거 왜 가지고 계세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가장 작은 것들이 우리 끝까지 걸어가게 하거든. 의사의 마지막 기록 중 한 구절. 수천 년의 환자를 돌봤지만 진짜 나를 변화시킨 건 눈 흐리고 발 느리고 작은 날에도 물에 머무는 그런 노인분들이었다. 행복은 소리가 없다.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따지지 않고 내가 아직 여기 있다는 사실에 미소 지을 수 있는 순간, 그게 진짜 행복이다. 노년의 지뢰는 산변수에 있지 않다. 가볍게 살 줄 아는 다에 다녀있다. 팔을 놓고 따뜻함을 지키며 정해진 시간에 물을 마시고 말은 줄이고 진심은 넘지는 것, 조용함을 사양하고 더 이상 서두르지 않고 시기하지 않는 삶.
고통조차도 고맙다고 느끼는 마음. 그게 바로 마음이 피가 난다는 것. 마지막 장면 마치 마지막 숨결 같지만 영혼을 남기는 한마디. 혹시 내일 당신의 이름을 불러줄 리도 없고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리도 없다면 당신은 스스로 미소 지으며 마지막 차 한 잔을 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고마웠어요. 이제는 나 이제 충분했어요. 이주가 시청자 여러분께 전하는 마지막 인사. 이진 이야기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이 이야기 속에서 잠시 멈춰 침묵하게 될 순간이 있었다면 어쩌면 그 순간 당신도 이민 당신만의 삶을 다시 쌓아 내려가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작고도 진짜인 것도 놀어